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비트코인이 내년 봄 예정된 반감기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반감기 이전 새로운 사상 최고치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1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논평가로 활동하는 비트컨트 이날 X를 통해 새로운 포스팅에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전 목표가를 6만 9천 달러 이상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는 얼마 전 분석가 플리플립이 제시한 반감기 전 최고 목표가 4만 6천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합니다. 비트컨트의 경우는 내년 4월 이전에 비트코인이 2021년 11월 수립된 기존의 사상 최고가를 넘어선 뒤 반감기 이후 랠리를 지속하며 25만 달러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내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반감기 이후에 목표가는 약 25만 달러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년이죠. 2024년 4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를 겪게 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중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전 유명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프의 경우도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2015년과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인다라면서 7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비쳤었는데요. 이 또한 반감기 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크립토 마켓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임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온체인 데이터적인 측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은 이제 변동성과 거래량이 너무나 극심하게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무관심 그리고 지루함이 시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이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이 유동성 고갈과 온체인 데이터를 사용해 시장 구조를 잘 파악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보고서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가져와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 시장에 유입된 자본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등 세 가지 주요 자산에 투자된 자본의 총액을 고려할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해 4월 루나와 UST 폭락에 따른 상환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인 공급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주황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이고 이 파란색이 이더리움입니다. 이 초록색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연초부터 자본이 순유입돼서 최대 68억 달러와 48억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월 대비해서 말이죠. 그러나 8월 말부터 세 자산 모두 중립 또는 마이너스 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침체와 불확실성이 이어졌음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 총 430억 달러의 자본이 상환됐고 지난해 3월 최고치 이후 총 26% 감소한 수치입니다. 약세장 상황으로 인해 자본이 이탈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높은 금리로 인한 기회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스테이블 코인을 분석해 본다면 이런 역학관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USDT의 공급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사이클 저점 이후 실제 133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USDC는 167억 달러 하락하며 거의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반 기관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자본을 이동한 것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이 BUSD는 204억 달러 마이너스 89%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로 발행사 팍소스가 SEC 소송 이후 상환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이죠. 이제 상대적인 이제 도미넌스의 이 지배력을 살펴보면 이 테더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USDT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기록한 44%의 낮은 점유율에서 크게 반전된 수치입니다. 이 BUSD 점유율은
점유율은 2.1%로 USDC 점유율은 21.7%로 1년 전 최고치인 38%에서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낮은 유동성과 낮은 변동성 환경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결제량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 USD 거래량은 하루 24억 4천만 달러의 사이클 저점 부근에서 주춤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죠. 실현 가치를 살펴보면 매우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거래되는 코인 대부분이 원래 취득 가격에 근접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실현 손익은 2020년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1년 강세장의 활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 파생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선물 거래량도 비슷하게 하루 120억 달러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이 더 적었던 유일한 시기는 가격이 2주 이상 557달러 범위에서 거래되던 지난해 말 시기뿐인데요. 그러나 옵션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올해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해 현재 하루 4억 3,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 긴축된 시기에 옵션의 레버리지와 자본 효율성을 활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옵션 시장은 선물 시장과 비교해 미결제 약정 규모가 비슷하지만 옵션 거래량은 여전히 훨씬 작다라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며칠간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옵션 시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재 변동성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프리미엄의 초기 상승은 단기간에 그쳤고 1개월 내재 변동성은 다시 역사적 최저치인 33.9%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 온체인과 오프체인 모두 매우 조용한 가운데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한 공급량이 새로운 고점인 1474만 BTC에 도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반대로 시장의 보다 활발한 부분을 대표하는 단기 보유자의 공급량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공급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호들링 장기 투자자들도 여전히 시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기존 보유자들의 확고한 신념을 이제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 투자자들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약세장이 시작이 되면서 강력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이는 트레이더 시장에서 호들러 시장으로 향하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활력성은 2020년 말 수준으로 재설정되었으며 점점 더 가파른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총 투자자 보유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소비하거나 처분하기를 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이 그래프는 단기 보유자 공급량 중 이제 수익이 발생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공급량의 대부분을 미실현 손실로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급량의 16.3%만이 여전히 이익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몇 달 전만 해도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구간을 벗어난 바 있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추세이긴 한데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의 26.7% 이상이 취득 가격, 이제 매수 가격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심리적 비용 기준 장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유동성 거래량, 온체인 결제량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극도의 무관심과 피로감, 지루함의 시기로 접어들었을 가능성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보유자들은 보유 물량을 거의 포기하지 않고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 보유자들은 수익성의 가장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죠. 이 많은 코인이 현재 26,000달러 이상의 매집 비용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집단이 점점 더 가격 민감성을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 심리적 가격 수준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 이미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매수의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았을 때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6포인트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되죠. 네, 이제 연초에 비트코인 25,000달러라는 가격을 봤다면 아마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비트코인이 2만 불에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만 불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 또한 내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흐름이 다릅니다. 계단식으로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31,00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는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확히 말하자면 하락 후 횡보하는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몇 번 정도 이렇게 튀기는 구간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상당히 완만한 횡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실 지난 6월 급등했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환호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 ETF 승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SEC는 법원의 결정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SEC는 그들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겨우 승인해 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공인 것 마냥 승인할 겁니다. SEC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인데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직까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막아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기다리기 때문인지 정말 비트코인이 위험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혹은 우후죽순 생겨난 코인 거래소들, 그것도 아니면 바이낸스 같이 본사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거래소들을 통해 코인의 시가를 계산한다는 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비트코인 25,000달러라는 가격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구간일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 충분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근처에서 오르겠지만 분명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면 조정도 올 겁니다. 비트코인은 늘 기대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고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그런 점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면서 오르기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말을 곱씹어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를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 마이클 세일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평균 가격은 3만 달러 부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를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단기적 흐름에 요동하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크립토 마켓은 시간이 답입니다. 가격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현재 지속적인 강달러로 인해 코인뿐 아니라 달러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USDT 스테이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제도 변화로 국내에서 아예 가상자산 예치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해외 서비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찾는 투자자들 늘고 있는데요. 이 넥소의 경우는 2018년 설립되어 크립토 업계의 많은 악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내놓고 크립토 업계에서 자체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넥소인데요. 이 넥소에서는 1,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나 USDT 등을 예치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USD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넥소에서 운영하는 넥소프로 거래소를 통해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넥소 토큰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는 더 높은 예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 등급 1개월을 무료로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이용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